증폭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정리되었지만 너무 빠른 결론과 제한된 정보 공개는 오히려 대중의 의문을 키웠다. 바로 그 시점에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10여 년 전 자오웨이의 예능 발언 영상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자오웨이는 웃는 얼굴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사람을 죽인 것이라는 말을 던졌고, 이 짧은 한 문장은 시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지며 여론을 뒤흔들었다. 단순한 농담이나 예능적 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이후의 흐름이 지나치게 이례적이었다. 해당 방송은 반경 직후 사라졌고, 원본 영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자오웨이 본인이나 제작진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 침묵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됐다. 연예계에서 사고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사건들은 정말 모두 사고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통된 구조와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가 된 장면은 2013년 반경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등장한다. 진행자는 자오웨이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비밀 하나를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자오웨이는 잠시 웃더니 매우 가벼운 어조로 문제의 발언을 꺼냈다. 순간 MC의 표정은 굳어졌고,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스튜디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자오웨이는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당시에는 예능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고, 큰 논란 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이 장면이 다시 회자되면서 사람들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발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방송 이후 해당 영상이 삭제되고 재업로드된 클립마저 반복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편집상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낳았다. 물론 이 발언이 실제 사건과 연결된다는 공식적 확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 없이 이어진 장기간의 침묵은 대중의 의혹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한 개인의 발언을 넘어 연예계 전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 의혹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드라마 앤서서 진소섬에서 향비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유다는 촬영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유다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순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으며 이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며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고, 언론 역시 짧은 기사와 함께 안타까운 비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오웨이와 유단 사이의 친분, 그리고 이른바 밥자리로 불리는 사적 모임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잠규칙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단이 해당 문제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그 결과 경고 차원의 사고가 계획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후 벌어진 연쇄적인 비극이다. 유단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후 경찰이던 그녀의 부친이 공무 수행 중 피살되었고, 이후 오빠마저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다시 조명되었다. 하나의 가족이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붕괴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사법적인 공식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인터넷 루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연결점과 우연이 겹쳐 보인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2016년 세상을 떠난 배우이자 가수 교임양이다. 2016년 9월 16일 상하이의 한 주택에서 교임양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신속하게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며 형사적 혐의는 없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지만 대중의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교임양이 사망 직전 자오웨이가 직접 초대한 사적 모임에 참석했다는 설이 퍼졌고, 이 모임은 이후 죽음의 밥자리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되는 인물 명단에는 왕스총, 허우거, 황효명, 왕페이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파장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자오웨이와 교임양이 친척 관계, 즉 사촌 형수와 처남 사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대중이 특히 의심하는 지점은 사건 처리의 속도와 이후의 여론 관리 방식이다. 사망 원인이 발표된 직후 가족과 지인들이 일제히 우울증을 강조하며 논란을 차단했고, 초기에는 변태 게임과 관련된 소문이 돌다가 곧 권력과의 충돌이라는 또 다른 루머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 아니면 연예계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구조의 단면일까? 세 번째로
대중의 기억을 강하게 자극한 사건은 바로 우몽농 사건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 원인은 음주로 인한 사고였고, 사건 직후 가족 명의의 성명이 비교적 빠르게 공개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묘한 기시감이었다. 이전에 겪었던 교임양 사건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연예계 인맥을 공유하고 사적인 모임이 있었으며 사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그 뒤를 잇는 공식 결론은 빠르고 단정적이었다.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할 즈음 이미 사건은 정리된 이야기로 굳어졌고, 남은 것은 추측과 침묵뿐이었다. 이 반복되는 구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 사건을 넘어 하나의 패턴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일까?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어떤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몽농 사건은 단독의 비극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혹이 더욱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날짜의 저주라 불리는 생일의 겹침 때문이다. 우몽농의 생일은 6월 15일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생일과 동일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교임양의 생일이 10월 15일, 즉 같은 지도자의 부친과 같은 날이라는 사실까지 겹치자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를 재물이나 액마기와 같은 상징적 언어로 해석하며 권력과 죽음을 연결짓는 극단적인 상상을 덧붙였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어떠한 사실적 근거도 없으며 합리적 검증의 영역 밖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대중이 공식 발표와 권위 있는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생일의 겹침 자체가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은 현재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깔린 불신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불신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실제 업계 종사자의 증언이다. 배우 쉬첸징은 중국 드라마 촬영 경험을 언급하며 연예계에 널리 퍼진 이른바 잠규칙의 존재를 비교적 담담하게 설명했다. 촬영 현장에서 내일 연기 이야기를 좀 하자는 말과 함께 배우를 방으로 부르는 관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가 말한 대응 방법은 노골적인 거절이 아니라 문을 열어두거나 애매한 태도로 선을 긋는 것이었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묘사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의 피해 대상이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폭로였다. 젊고 잘생긴 남자 배우들 역시 주요 대상이 되며 성별과 무관하게 권력 관계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요는 없지만 선택의 대가는 분명하다는 그녀의 말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절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이 모든 문제는 현재 중국 연예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 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배우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작품은 줄어드는데 경쟁자는 늘어나니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점점 더 가혹해진다.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이어가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고 관광지에서 코스프레 공연을 하거나 노점과 체력 노동에 나서는 현실이 일상이 되었다. 횡점에서는 단역과 엑스트라의 임금이 삭감되며 하루 종일 촬영을 해도 생계가 빠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연기는 더 이상 꿈이나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노동이 된다. 권력과 자본이 집중된 소수의 정상만이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그 아래의 수많은 배우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존엄과 안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는 굳이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